싸움꾼들 사는 집이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요? 저기 저 V자 모양의 집 맞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을 직접 시공한 건축주의 아버지가 특별 출연하신대요. 그럼 지금 아버님이시고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희 부부. 아, 부부예요? 네. 딸이고 사이. 싸워서 지은 집? 겉을 보니까 싸울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딸하고 이 사이하고 같이 동시에 이렇게 많이 좀 다퉜어요. 왜냐면 시작할 때부터. 그래요? 예. 거의 뭐 땅 살 때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랑 살 집을 지으려고 서울에서 양평까지 내려온 김혜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이 살고 있는 김병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도에서 서울까지 사실은 천리길이거든요. 그래도 딸 집인데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온 아버지 김창호입니다. 건축 현장에서 30년 잔뼈가 굵은 아버지는 집을 지을 때 일당백이었다죠. 미장에 용접까지 못하는 일이 없답니다. 일단 그거를 제일 먼저 말씀드렸어요. 이 집은 사람이 살 집보다는 고양이가 사는 집에 사람이 얹혀 산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아버님은 지금 막 성이 나시나 본데요? 근데 오니까 200평이라고 땅도 없어요. 어디 가버렸는 거. 200평이 없어졌어요? 땅도 작고. 그래서 200평이 자 그럼 청량을 한번 해보자. 일단은 땅이 희한하게 생겼어요. 제일 오니까 첫째는 땅 자체가 삼각형 똑집처럼 이렇게 V자형으로 생겼더라고 땅이. 땅 모양이랑 이 뒤에 있는 뒷동산을 보자마자 뒷동산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여기가 저희가 산 그 땅입니다. 땅 바로 뒤에는 야트막한 동산이 있어서 풍경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저희 집 설계 도면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처음 도면을 보고 아버지는 좀 당황했다네요. 제일 첫 번째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V자형. 저도 사실 이 V자형은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해봤지만 이번에 처음 지어봤어요. 그래서 보니 헛공간도 많이 나오겠고. 지금은 되게 점잖게 말씀하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와, 나 이 집은 막 말이 희한하네. 너건 정말 괴짜다. 이상한 애들이다. 이런. 집 지을 땅이 아버지 눈에 작게 보였던 거는 다 이유가 있었다지요. 지금 경계 측량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옆집이거든요. 그리고 바닥에 저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죠? 여기까지가 우리 땅 경계인데 이미 훨씬 경계를 넘어서 집을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결국 옆집 담장을 한 발씩 밀어내야 했는데요. 이때 아버지는 땅을 되팔자고 하셨지만 딸은 척도 안 하더랍니다. 저는 오히려 삼각형이어서 이 땅이 재밌을 것 같았어요. 집 모양도 그렇고 좀 구석구석 활용하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아버님 지금 방금 굉장히 기분 안 좋으셨어요. 일단 재미 싫어하시더라고요, 재미. 재미로 샀다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이게 안 들지. 맞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지어가지고 편하게 살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V자형으로 왜 설계했지? 너더러. 심지어 설계 도면까지 다 끝내고 나서 아빠를 보여준 거였어요. 설계까지 다 하고 이제 시공만. 천천히 살펴볼까요? 현관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죠? 북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데 앞에 풍광은 굉장히 좋은데 이쪽에 창문은 없고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한 결정들을 좀 내리시긴 했어요. 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현관은 숨겨져 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정면으로 꼭 안 보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쪽으로 이렇게 옮겨놨는데 아빠는 처음에 설계 도면 보고 이 현관 입구부터 바꾸려고 하셨거든요. 겨울에 오면은 이 눈을 밟고 와야 되거든요. 눈이 오고. 저 어차피 주차장에서 차를 대어가지고 안으로 바로 들어오면은 아주 뭐 간편하고 좋은데 굳이 이렇게 바깥으로 돌라고 하더라고요. 겨울에 이 추운데. 추운데. 네, 얼마나 춥습니까? 난 눈 맞아도 된다. 눈이 많이 오는데. 나 맞아도 된다.
금쪽 같은 딸이 추울까 아버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었대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싸움은 시작에 불과하답니다. 집 내부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부녀의 전쟁이 시작됐죠. 이제 현관 탁 들어오니까 매개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 헛공간이죠, 그죠? 헛공간이잖아요, 여기는. 쓸 수 없는 공간. 아,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아주 쓸모없는 공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 하나 방을 충분히 방 하나 나오는데. 통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이렇게 벽 하나 하면 방 나오고 하는데 굳이 이거를 왜 비워놓느냐. 그렇지. 저희는 여기를 어떻게 쓰냐면 이제 주로 고양이들 놀이터 운동장처럼 써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없으면 집이 정말 이 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러나. 그런가? 방이 없지. 지금도 역시 가구들을 배치를 하고 했으니까 이제 눈에 좀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텅 비어 있을 때 이게 방인가 사무실인가. 사무실인가 이 고양이가 놀아야 될 방인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쯤에서 이 집의 진짜 주인장 고양이들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버지는 헛된 공간이라 했던 이곳이 고양이들에게는 천국입니다. 저는 이제 미혼 때부터 고양이 3마리를 키웠었고 그러면서 또 고양이 좋아하는 남편을 만나서 합격, 결혼해도 되겠다. 여기서 결혼을 하고 나중에 또 1마리를 입양하게 됐고 지금 또 이제 1마리를 더 구조해가지고. 뭐하냐 너.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했던 부부는 매일 길고양이 오드리의 밥을 챙겼는데요. 그런데 카페 문을 닫게 되자 오드리가 눈에 밟혔죠. 오드리가 좀 마음이 많이 가던 고양이에요. 임신도 여러 번 했던 고양이고 그동안 낳았던 새끼들도 다 사고로 죽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좀 운 좋게 살아남은 고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2층 집을 짓기로 결심한 건 오드리 때문이었대요. 겁이 많아서 다른 고양이들과 합사가 어려워 혼자 지낼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고양이 때문에 지은 2층 집. 이 집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주방이 부부의 주 생활 공간이라죠. 보통은 여기가 이게 거실 자리 아닌가요? 이렇게 TV도 좀 놓고. 맞습니다. 맞나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보통은 여기를 이제 거실 자리로 만들고 한쪽에 이렇게 놓는 게 정석이긴 한데. 또 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뭔가 거실이랑 주방 분리 이런 것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일단 집에서 딱 들어왔을 때 주방이 근사하다면 예쁠 것 같다. 어이없으신가 봐요. 예쁘잖아. 아니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싱크대가 여기 있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이 밥하는 게 너무 보이고 위에 음식들 있고 하면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우겼는데 그건 내가 못 이겼어요. 딸의 고집에 밀린 아버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딸 모르게 벽 쪽에 수전을 하나 더 설치해 둔 거죠. 지속적으로 아마 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래도 고양이도 또 나중에 1마리씩 더 불어나면은 결국 공간이 모자라면 아마 싱크대를 저 옆으로 옮기지 않겠나라고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하여튼 저는 제가 제 임의대로 해놨어요. 살다가 불편하면은 언제든지 싱크대 위치를 바꿀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아버지의 속 깊은 배려를 딸은 공사 후에 알게 됐답니다.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저희는 설거지를 하거나 요리를 할 때 고양이들이 저희 시야에 보여야 되거든요. 앞을 보고. 네, 그래서 이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보다 이쪽 시야가 훨씬 꼭 필수로 저희는 필요했던 내용이에요. 그래도 어이가 없나? 우리 정성에는 아직 안 맞는데 전생이 안 맞아요. 우리 베이비붐 세대는 조금 그죠? 네. 저는 아니에요. 어쨌든 저 아니에요. 큰일 날. 베이비붐 세대라뇨. 막 땀이 나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적응이 잘 안 돼. 부부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주방에서 보낸대요. 조용해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고양이들도 이제 자다가 막 오토바이 소리 깨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놀래잖아. 응, 안 놀래. 에휴, 조용한 집이 고양이에게만 좋은 거는 아니라죠. 소음이 제일 크죠. 24시간 오토바이는 항상 있고 사람들도 계속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그냥 작은 소음들이 계속 이제 약간 거슬리고. 잘 때 이제 너무 조용해서 약간 귀가 먹은 것 같은 그런 고요함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되게 놀라워요. 아, 우리가 되게 시끄러운 곳에서 살았구나. 이제 거실을 들여다볼까요? 아버지가 제일 이해하기 힘든 공간이라네요. 그럴 만도 하죠. 큼직한 주방에 비해 거실은 조금 작고 아담한 편이거든요. 여기도 헛공간인가요? 헛공간 아니고 여기도 충분히 쓰는 또 공간인데 헛공간 아니라고. 여기가 거실인 거죠? 네, 작은 거실이요. 근데 이 거실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아니, 공간이 좁아가지고 소파를 하나 놓을 공간도 없고. 여기 소파 있잖아요. 여기 소파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참 말씀. 평상이거든요. 평상에 지금 매트리스를 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평소에는 소파처럼 쓰고 이렇게 아빠 오거나 손님 오시거나 하면은 게스트 침대로도 쓸 수 있게. 여기 자리에 결국 여기서 안 주무셨어요. 바닥에서 주무셨어요. 바닥에 잤어요. 거실 옆에는 안방인데요. 참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네요. 그런데 아버지 생각은 또 달랐다고요?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사람이 잘 수 있는 공간인가? 이 고양이가 잘 건가? 고양이가 잘 건가 여기? 다른 곳을 오히려 침실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넓은 공간도 많은데. 네. 아빠 내가 다 생각이 있다. 여기서 잘 거다. 키 큰 사람 마다로 누워버리면 없어요. 그냥 몸부림치면은. 아버지는 넓은 방에서 딸이 편하게 쉬기를 바랐던 거죠. 창문이 3개나 있어요. 요 뒤에 보이는 창이 보니까 이제 바깥이 보이는 창인데 요게 조금 더 컸어도 좋지 않을까. 그러게요. 바깥 풍경이 좋은데 창문이 작아서 좀 아쉽습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완전 통창이었어요. 이게 다 창이었어요? 네, 제 로망이었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바로 숲이 보이면 너무 좋잖아요. 그거를 원했는데 아빠가 도면을 보자마자 잔소리를 막 엄청 혼났어요. 꼭 뭐 해외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뭐 펜션이나 되게 멋진 숙소 같은 데 가면은 정말 큰 창에 이렇게 숲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건축 탐구 집만 봐도 그래요. 그런 집들 많잖아요. 그래서 나도 저런 침실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죠. 하지만 양평은 안 된다는 걸 알았죠. 작년 초였나요? 집을 짓는 동안 폭설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내렸답니다. 고생했슈. 지금 몇 주 동안 공사를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제 외벽에 외장재를 발라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거제도에서 힘들게 올라왔는데 공사도 제대로 못하고 아버지는 속이 타들어갔답니다. 저를 주면 내일 움직이라거든 또. 물이 춥노. 와, 나 말했어. 대가리가 벌어지려고 한다. 와, 꼭대가 살이 벌기집인데. 해주도 이 집이 날아갔다. 아니, 방정실이 오랫동안 뭔 눈이 이리 많이 오치고 나 그런 게 말이다. 제가 양평 지역은 조금 알지만은 예전에도 군대 생활도 거기서 했고 하필이면 겨울에 제일 추울 때 집을 짓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창문 일단 좀 줄여야 되겠다. 사람이 차분대 자면 진짜 입이 돌아가거든요. 예, 입 돌아간다. 그래서 내가 잔소리 좀 많이 했어요. 주위 앞에 장사 있나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이겨서 창문 크기가 작아졌는데요. 만약 아버지의 참견이 없었다면 이 집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뭔가 아빠의 참견이 없었으면은 내가 불편한 점이 진짜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를 들어 진짜 통창을 그대로 넣어버렸다. 진짜 추웠겠는데. 땅도 마당도 세모 모양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마당도 삼각형이 됐습니다. 이 마당이 고양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었다는데요. 근데 이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 거랑 고양이랑 이렇게 관련이 있나요? 네, 저희 여기서 보면은 모든 시선이 다 중정을 바라봐요.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모든 장소에서 볼 수가 있어요. 눈이랑 그런 것들이. 네. 고양이들이 이제 나이가 10살이 다 넘었는데 한 번도 야외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눈도 맞고 비도 맞고 이런 것도 느껴보면 좋을 것 같고 해가지고 마당이 있으면서도 고양이도 즐길 수 있는? 짜잔, 여러분, 이렇게 중정벽 공사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기 있는 중정문을 오픈해볼까 합니다. 나와보세요, 먼지. 오. 올해는 절대 안 밟아. 아이고 귀엽긴 하네. 고양이들도 바깥 나들이가 신난 것 같네요. 물이 너무 차가워. 덩그래. 행복해 지금. 촉촉해. 근데 끝부분은 이렇게 모서리를 굴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런 곡선 같은 거는 해보신 적이 없다 보니까 좀 난감해 하셨지만 그래도 잘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집 공사가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이쪽으로 한번 돌아봐요. 예. 저기 곡선 들어가 있어. 곡선하고 난이하게 지금 되기 때문에 아주 손이 많이 잡혀요 지금. 여기는 사마가 있고, 요는 없고, 요는 있고, 요는 없고, 요는 티 나오고. 좀 복잡하구나. 복잡하지 아무래도. 자세히 안 보면은 노집 있다. 힘들지요. 아, 네 죽겠습니다. 아, 따로 잘못 놓은 거 아이가 이거. 왜? 돈 주고 시키잖아. 꼴뱅되는데 이거 완전히. 아버지를 갖다가 뭐좀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뭐 혹사를 시켜야 되겠나? 이제 작업실로 갑니다. 재택근무할 때가 많은 딸은 집에서 가장 넓고 편안한 공간을 작업실로 선택했는데요. 정말 일할 맛 나겠어요. 야, 일단 좀 널찍하고요. 아, 어떻게 보면은 좀 별채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작업 공간만큼은 넓게 시원하게 만들고 아예 초반부터 이 책상도 엄청 넓게 만들고 그리고 저 일하면서 화장실도 바로바로 갈 수 있게 여기다가 화장실 두고. 고양이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유일한 공간이 바로 이 작업실이래요. 그런데 이 집에 아버지가 딸 몰래 비밀의 공간을 하나 만들었대요. 바로 여기 운동방인데요. 방이 없다라고를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가 애들이 앞일은 모르잖아요. 지금은 우선 살고 있지만은 또 나중에 가서 손주 애를 하나 낳았을 때, 그죠? 또 방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업실 바로 옆 공간인데요. 처음 설계할 당시에는 벽이 없었다고 해요. 이제 여기 오면 여기도 지금 방이죠? 네. 근데 사무실이가 운동하는 방. 그때 아버지는 작은 결심을 하나 했다죠. 원래 터져 있었어요. 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하나 막아야 되겠다. 질러야 되겠다 해서 가감하게 질렀어요. 지금 와서 아직도 아마 다른 그 내용을 잘 몰라. 손자가 태어나면 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벽을 설치한 겁니다. 지금까지 딸에게도 비밀로 하셨대요, 글쎄.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작은 거실과 침대가 놓인 원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가 작은 거실이고 아까 보니까 침대가 있던데 게스트룸 같은 뭐 그런 건가요? 근데 보통은 남편이 여기서 이제 본인 사무 공간으로 쓰기도 하고 또 잠을 여기서 잘 때도 있어요. 또 여기에 고양이가 한 마리가 더 있거든요. 어? 아버님. 아니 무슨 이거 벽에 구멍이 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여기 사는 고양이가 실외, 실내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 전용 문이에요.
이거 막았는데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결론하기 딱 좋은 자리 아닌가요? 그렇죠. 오. 결로가 나도 이제 고양이 통로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 처남이랑 저랑 같이 둘이 뚫었죠. 아빠한테 말 안 하고. 몰래. 네가 막을 줄 알았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뚫려 있었어. 2층은 마지막으로 구조한 고양이 오드리의 영역이랍니다. 시원한 바람과 햇빛을 만끽할 수 있는 오드리 전용 고양이 정원도 만들었죠. 굉장히 광활한데요. 처음에는 이 공간을 전부 우리 고양이 오드리한테 주려고 했었어요. 아, 되게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 좀, 야, 이렇게까지 고양이를 위해서 비워놔야 돼. 사람이 우선이지 자꾸. 사람이 우선인데. 나 인본주의. 사람이 인간주의. 휴머니즘 아니에요? 네. 집을 지으면서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지만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두 사람의 싸움은 대부분 딸의 승리로 끝났답니다. 뭐 하는 건데 지금? 고추대 진짜 하고 있네. 아, 진짜로 해야 근데 장인이 오기만 기다렸다는 사위.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아빠 오니까 이제 하네. 일할 사람 있어야지. 딸도 딸이지만 사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1년에 한 번, 많이 보면 2번까지도 볼까 말까 이 정도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되게 서먹했어요. 참 서먹했는데 이제 안 봐도 될 정도로 아마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제일 재밌는 게 핸드폰에 그 통화 목록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장인어른. 이게 최다 목록이에요. 안 되지? 안 돼. 서먹했던 장인과 사위는 함께 집을 지으며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대요. 저는 정말 만족해요. 아빠한테도 어제도 말했어요. 아빠 진짜 집 잘 지어준 것 같다. 우리 살면서 불편한 거 하나도 못 느끼고 비도 이번에 되게 많이 왔는데 물도 진짜 하나도 안 새고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참 오랜만에 그저 좋은 소리 들어보네. 아버지의 애정과 잔소리가 주춧돌이 된 숲속의 고양이집. 이 집에서 고양이들과 함께 더 큰 행복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